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또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베어마켓 랠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번 기회를 좀 잘 활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일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현재 시장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한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시가 바닥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현명한 분석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주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또 올랐어요. 참 계속 좋은 분위기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특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미국 증시 테슬라의 강세,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의 빅스텝에 의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0.5% 상승, 나스닥 1.3% 상승, S&P 500 1%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3.4%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이 5.4%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인 바이오젠이 3.1% 상승했고요. 페이팔이 3% 상승, 블링크 차징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이 10% 급등을 했고요. 역시 충전 관련 기업이 EV고가 4.5%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란티어가 3.8% 상승했고요. 철강 기업인 뉴코가 9.2%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 6%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포츠카 제조업체인 페라리가 3.3% 상승했고요.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이 4.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섹터 주식들 중에서 쇼피파이가 5% 상승, 아카마이 테크놀로지가 5% 상승했고요. 역시 소프트웨어 섹터 중에서 인투이티라고 핀테크 업체라고 있는데 3.4%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헬스케어 섹터에서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 6.7% 상승했고 얼라인 테크놀로지가 3.5%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9.8% 1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2분기 실적 호조 평가로 급등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다수의 악재에도 우수한 실적 거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악재라는 건 중국 봉쇄령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900달러에서 9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치는 24만 건이었는데 그거보다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전주보다 7,000건 증가했고요. 3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록 자산운용 CEO는 미국 경제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는 시간이 지나면 잡힌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시장 그렇게 우려할 상황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완만한 수준일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에서는 IT 섹터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이번 실적 발표는 IT 섹터 투자 심리의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T 기업들이 지금 우수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의 상승 모멘텀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IT 섹터 주가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실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먼저 나스닥 기준으로 12,000선이 결국 돌파가 나왔고요. 네. S&P 500도 4,000선에 굉장히 가깝게 그렇죠. 붙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번 주 좀 상승세 괜찮은 모습인데 뉴욕 증시 좀 다음 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죠. 다음 주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FOMC 전까지는 네. 그렇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서부터 미국 증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조금 계속적으로 서머랠리 비슷하게 올 것이에요.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저는 서머랠리 자체가 얘기 나오면은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는데 아직까지 네. 서머랠리 얘기가 안 나오면서 지금 아직까지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 단기적으로도 아직 고점이 아니다. 지금 과열권이 아니다라고 지금 지표들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상승할 것입니다. 네, FOMC 회의 전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지표들도 그렇다 보니까 계속 좀 고점은 아니다.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방에 대한 여지를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유럽 중앙은행이 빅탭을 단행을 한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달러와 약세 기조도 좀 단기
단기적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추세적으로 갈까요? 일단은 뭐 유럽 중앙은행에서 네. 빅스텝을 원래 빅스텝 안 하기로 했는데 맞아요. 그냥 네.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8에서 한 106 정도로 지금 떨어졌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정이 될 것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도 맞아요. 네. 뭐 상승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 차익 매물 나오면서 좀 하락했고 조금 당분간은 조금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은 4분기 초까지는 조금 더 불안은 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달러 약세는 결국에는 해외 수익이 많은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호재지요. 뭐 달러 약세로 인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나스닥 상승, 뭐 전체적인 S&P 500의 상승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펀더멘탈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이 뭐 제일 강했던 이유도 좀 설명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밸런스 측에서도 IT 섹터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술주들이 좀 올랐을 때 손실을 좀 어떻게 줄이고 이익 챙기고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랠리를 기다리면서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제가 좀 더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좀 더 네. 기다리셨다가 매도하는 거. 아직까지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뭐 아직 뭐 매도 사인은 전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야죠. 아직까지는 시장 체력이 그렇게 고갈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추가적인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금 부담스럽죠. 뭐 과연 얼마만큼 여기서 상승이 나올까? 과연 자기가 이 종목을 사서 10% 정도 네.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 사는데 뭐 5% 정도 상승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이 해외 주식을 갖다가 과연 2%, 3%, 5% 이 정도만 해서 나와야 되느냐.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셔야 될 것 같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수익률을 생각하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별로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제 시간에서 그렇게 큰 반응이 없어가지고 뭐 실적 발표 이후에도 그냥 잔잔하게 지나가나 했더니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거의 10%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뭐 900달러 선까지도 쭉 갈 수 있을까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이제 800달러 간신히 넘었는데 맞아요. 그러면 네. 뭐 12, 3%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많이 가면은 한 850, 60 이 정도 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시장 상황은 괜찮은 뭐 전체적으로 지수가 더 간다고 보면 더 갈 수만 있다면은 더 간다고 갈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여름에 뭐 지금 서메렐리 비슷하게 나오는 거는 흔히들 있는 현상이고 네. 여름 지나면은 조금 이제 또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은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수랑 비슷하게 보시네요. 네. 뭐 약간의 상승 여력은 있지만 뭐 크게 뭐 900달러 이상, 뭐 1000달러 이상 가기에는 약간의 좀 무리가 좀 있다. 이런 의견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역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놓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고용시장이 그래도 그동안은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확실히 좀 둔화가 계속 나오나 봐요. 결국에 뭐 감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고용시장은 더 좀 차갑게 좀 식어갈 것입니다. 네. 식어가는데 뭐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고용시장 뭐 크게 염려할 거는 못 되고요. 네. 지금 뭐 연준은 뭐 고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은 뭐 아직까지는 뭐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직까지 고용시장에 대해서 뭐 3주 연속 신규 실업수당 이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식어가고는 있지만 연준의 주목을 끌 만큼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블랙록 자산운용 CEO가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뭐 사실 변수가 많잖아요. 금리 인상도 있고 뭐 전쟁도 있고 한데 이런 게 있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경기는 어차피 침체와 호황 사이클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가면 이제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침체 강도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금융시장이 뭐 많이 반응을 하고 아니면 경제 전반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결국에는 침체 호황 번갈아 가면서 사이클이 나타나는 국면으로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지나가는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결국 자이언트 스텝을 좀 예상대로 밟겠죠? 그렇죠. 뭐 그냥 75bp 뭐 대다수의 지금 또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네네. 대다수가 그냥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정도만 할 것이다. 뭐
1%의 금리 인상은 이번에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금융시장도 그거에 맞춰서 그냥 75bp는 우리가 흔히 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몇 달, 뭐 한두 달 전서부터.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은 이미 다 반영하고 그거 뭐 75bp 인상해도 별다른 영향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이언트 스텝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럼 결국에 다음 주도 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좀 움직일까요? 맞아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이고 네. 가령 예를 들면은 이번에 FOMC에서 네. 75bp 말고 뭐 다른 어떤 추가 향후에 네.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 발언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그냥 그냥 어느 정도 지금 안정권에서 좀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차익 매물만 과하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입에서 어떤 말이 그렇죠. 나오게 될지 네. 네, 이 부분을 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말을 좀 앞두고 있는데 뭐 계속 분위기 나쁘지 않잖아요. 국내 그렇죠. 시장도 좋게 가고 있는데 뭐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연동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미국 시장 못 갈 때 조금 우리나라 더 갈 수도 있고 미국 시장 많이 올랐을 때 뭐 차익 매물 좀 챙겨보자 하는 측에서 나오면은 조금 덜 갈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기조는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봐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예. 네,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분위기가 좀 밝은 모습입니다. 일단 아까 전에도 잠깐 달러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환율 시장이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세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네. 매수는 단기적으로 환율 시장에서 고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판단을 하면서 선물 환매수, 그 다음에 뭐 쇼커버링 같이, 그 다음에 신규 매수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뭐 거래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예. 뭐 과열권도 아니고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환율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연관성이 뭐가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같이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 주식 시장이 뭐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 시장이 뭐 약세로 돌아섰다 뭐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어요. 서로 잘 체크를 해가면서 뭐 계속적으로만 제가 예상하는 거는 4분기 초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연동해서 한번 잘 챙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환율 시장에 대한 이런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 주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잠시 좀 언급을 드렸던 레리 핑크 CEO가 경기 침체 우려를 못 떨쳐내겠다면 차라리 휴가를 다녀오라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던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단기적인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치기보다는 어떻게 이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이런 수익 구간에서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전략들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